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 2년 전인가 녹화를 해서 교재도 좀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강의가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이 교재를 완전히 다시 썼어요. 뭐 굉장히 열심히 써서 아주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이 강의 없이 수업을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있어야 이 강의 없이 수업 못 듣는다. 이 교재 없이는 수업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구입하셔서 한번 천천히, 그 대신에 얇아요. 얇죠? 얇으니까 저랑 이 책으로 그냥 연결재무제표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2시간을 하기로 했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해 안 된다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책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를 하시면 아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라도 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꼭 내용을 들으셔야 되고요. 뭐 아시지만 그렇죠? 요새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집에서 듣잖아요.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요. 12시간 동안 연결을 잡습니다. 지금이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 녹화를 해요. 2월 마지막 주에. 요새들 결산하시느라고들 많은 뭐 고생들 하시고 상담도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오니까 바쁘시구나, 일들 많이 하시고 하니까 뭐 나라가 어쩌니 뭐니 시끄럽지만 우리가 하시는 일은가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연결재무제표를 만드실 수 있다. 나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완전히 됐고요. 참 이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 양쪽 다 강의를 해드려요. 이 하나의 강의로 비상장이 연결하는 방법, 상장이 연결하는 방법을 다 배우실 거예요. 꽤 도움되실 것 같아요. 천천히 할게요. 저도요. 머릿말이 있고 뭐 제가 서 있죠. 목차가 나오네요. 자, 이제 9페이지부터 갑니다. 9페이지. 먼저 일반 회계 기준, 비상장으로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박스로 국제 회계 기준은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당히 같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다라고 써놨어요. 처음에 그 일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가 장으로 돼 있죠. 33장인데 그중에 4장이 연결재무제표라고 돼 있어요. 4장에서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이 회계 처리는 4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문단이라고 그러죠. 4점, 그러니까 4장의 1번 문단. 2장의 목적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2장 4.3, 그러니까 문단 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은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지배기업이면 종속기업이 있으시면 모든 거를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예외가 없다. 이래놓고 뒤에 가서는 예외가 따로 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뭔가 일반 비상장이죠. 지배기업이 비상장이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서 연결을 만듭니다. 다만 문단 3에 해당할 때는 연결을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또 있는데 그건 있다 하고요. 자, 문단 3은 뭐예요? 1번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이거죠, 그죠? 이거죠, 지금 이러니까 지금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해요. 그러면 지금 이 B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죠? 나는 C의 지배기업이면 연결해야 되는데 나는 A의 종속기업이야. 그럴 때 안 만들어도 된다. 왜?
연결은 A가 B, C를 다 한꺼번에 연결해야 되거든요.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 말인데, 그쵸? 이 말인데, 그쵸? 자, 보면 또 문제는 문단 3이 하나가 아니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중간이다. and 또 하나 조건이 뭐라고 써 있어요?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 이게 여기 이제 A죠. A가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나 2장을 적용해서 연결을 만든다. 그러니까 A가 상장기업이든 또는 비상장이든 A가 연결을 만든다. A가 연결을 만들면 B는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A가 연결을 안 만들면 B는 C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되지만 내가 또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고 여기가 연결을 만들면 나는 연결을 안 해도 돼요가 일반 회계 기준에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뒷조문에 가서 그죠? 요게 나오죠. 이게 비상장인데 자산이 5천억이 안 넘고 이제 이걸 지워버리세요. 이걸 지워버리세요. 이건 없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내가 C라는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B가 지배 기업이 자산이 5천억이 안 넘고요. 그렇죠? 안 넘고요. 요 종속 기업이 회계 감사를 안 받아요. 요 두 요건이 맞으면 이것도 연결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비상장 법인은 이 회계감사 안 받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아요. 2027년까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회계감사 안 받는 종속기업이 한 100만 개 될 거예요. 아니 회사가 안 해도 되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비상장일 때는 나의 지배기업이 있고 거기가 연결을 만들면 난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자산이 5천억이 안 넘는데 회계감사 안 받는 종속기업이 있어요. 2027년까지는 연결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착각하시는 게 내가 자산이 5천억이 안 넘으면 연결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내 종속기업이 회계감사를 안 받을 때만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회계감사를 받으면 당연히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요 조문은 뒤에 바로 나와요. 요거가 일반 회계 기준이에요. 넘겨보면 이제 자 이런데 국제회계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보는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에는요. 이건 기준서가 1110호예요. 1110호. 10호.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은 1장, 2장 장으로 되어 있고 4장이 연결이고 이 국제 IFRS는 1호, 2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110호가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1110호예요. 거기 문단사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을 안 만들어요. 똑같죠. 내 자체가 내 위에 지배기업이 따로 있다. 거기서 안 만들어도 된다라 그랬다. 나번 지배기업에 그쵸? 이것들이 채무나 지분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상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이랑 똑같은 거예요. 입장에서 내가 비상장이고 위에 지배기업이 있고 다번은 앞으로도 이렇게 IPO라고 그래서 공개할 마음도 없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다. 다만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가운데 기업이 비상장이고
위에 지배기업이 있고 여기가 연결을 하면 B는 연결을 안 해도 되는데 일반 회계 기준은 내가 자산이 5천억이 안 넘고 회계감사를 안 받는 기업이 종속기업이면 2027년까지는 연결을 안 해도 되는 일반이고요. 근데 과연 이 조문이 IFRS엔 있냐 없냐인데 이 조문은 국제회계 기준에는 없어요. 없으니 이 B가 IFRS다. 국제회계 기준이다. 종속기업이 있는데 회계감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회계학의 가장 핵심이 중요성의 원칙이죠, 여러분요. 중요성의 원칙이 있어서 중요성의 원칙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게 중요하다면 뭐예요? 중요하다면 만들지만 이 C가 이 B 기업에 비해서 아주 규모가 적으면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연결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라는 주장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에는 명문이 없어요. 다만 기본의 흐름이 중요성의 원칙이 있어서 안 해도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 담당하는 회계법인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산이 뭐 10조 정도 되는데 저기 그죠? 자산이 한 60억짜리 연결을 해야 되냐? 이 문제란 말이죠. 회계법인과 합의를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문단사에서 다 아시는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지배기업, 종속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속기업, 지배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력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이게 연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배력이라는 말이 들어가겠고요. 특수목적법인 아시죠?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일반적인 용어고요. 오른쪽에 이제 지배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배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배력은 뭐냐? 자, 문단 5에서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해서 간접으로 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서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대해서 과반수는 50% 초과한 거 아시죠? 50%를 초과해요. 5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50%가 넘어가는 지분이면 이건 지배력으로 지배기업, 종속기업이라고 부르고 A가 B라는 기업을 8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배종속인데 C에 대해서 A는 40%를 가졌고 B가 20%를 가졌으면 이건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게 종속기업을 통해 이게 간접이에요. 그래서 요 둘을 합해 보세요. 요 둘을 합해 보면 여기에 몇 프로야? 60%죠? 60%니까 과반수 넘어가니까 A는 C에 대해서 종속기업이고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럼 B는 연결이 아니죠. B는 20%니까 그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10%고 여기가 50%다. 그러면 B는 매도 가능 증권, 국제회계는 FVOCI 금융자산일 거예요. 요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 이게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여기서 조심하실 건 회계사님, A가 B를 80%를 가지니까 B가 C를 20% 가지면 실질적으로는 A가 B를 통해 C를 지배하는 건 16%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만 지배력을 판단할 때는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 합산입니다. 얘 지분율을 때리는 실질 지배력을 안 따지고 지분율 안 따지고요. 그냥 단순해서 50% 초과되면 지배력이 있는 걸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돼요? 자, 넷째 줄에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 기준이죠.
50%는 안 넘, 과반수가 아니어도 여기에 1, 2, 3, 4에 해당하면 요 놈은 우리가 지배력을 가진 걸로 보다 안 읽을게요. 그냥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 50%는 안 넘어도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지배한다면 해야 된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단 5의 2는요. 기업은 주식 매입권, 주식 콜옵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 상품, 지분 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너무 많죠? 전환 사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러한 금융 상품이 어쩌고 저쩌고를 잠재적 의결권인데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해서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지금 우리는 여기 40%를 가졌는데 B가 CB를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걸 A가 인수를 했고요. 전환사채는 일정 시점부터 전환할 수 있는데 지금 연말이에요? 연말인데 이미 전환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이 만기까지는 전환이 가능한데 연말에도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이 되면 이게 이 전체 지분의 30%가 늘어나서 연결이다. 그럼 이건 지배력을 가진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전환사채를 인수했지만 아직 현재로는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안 됐다. 그러면 전환사채 지분율을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요. 현재 행사할 수 있나요를 파악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지금 현재 내가 언제든지 전환해서 내 지분율을 늘릴 수 있으면 이거는 과반수를 따질 때 판단하라는 얘기고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아직 그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어. 이러면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단 6은 안 봐도 되고요. 7도 그렇고요. 8번 사모펀드 금전신탁은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죠? 사모펀드, 특정 금전신탁은 내가 이렇게 100억을 넣어놓고 이거를 운영해 주세요라고 운영 맡기는 거를 말해요. 그렇죠? 이거는, 그죠? 내가 단독 주주다, 100%다 그래도 이거를 연결할 필요는 없죠. 그냥 뭐라고 배우세요? 이런 거 중급회 같은 거 배울 때. 내가 특정 금전신탁이나 사모 단독 펀드를 하면 내가 운영사가 있거든요. 주식을 사주시는 쪽들이 이런 주식이나 채권 내가 직접 산 걸로 보고 내가 매도 가능이나 FVOCI로 잡는 겁니다. 그런 거 연결하지 말아란 얘기고요. 5번이 드디어 나오네. 그렇죠. 나오죠. 자, 요게 아까 말한 거예요. 뭐냐면,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 그러면 다음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은 연결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 말에 헷갈리면 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1번에 가서 비상장이지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의 법인이면 그냥 연결하는데, 금융업도 당연히 하는데, 오른쪽에 첫째 줄이 이거죠. 외관법에 따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전년도 말에 자산이 5천억이 넘어요. 이게 용어예요. 비상장 대형 법인을 5천억으로 봐요. 전년도에 자산이. 그래서 5천억이 다시 왼쪽에 가로 1번 해당하지 않아. 우리 회사가 전년도 자산이 5천억이 안 넘어. 그죠? 안 넘어요.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종속기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연결을 일부는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여기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금융회사도 아니고 전년도 말에 자산이 5천억이 안 넘으면 나는 안 해도 된다. 뭘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3번에 가서 둘째 줄에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안 받는 법인은 이거를 내가 자산이 5천억이 안 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금융업이 아니라면 나는 연결 안 해도 돼요. 위에 가로 2번에 2017년까지 이게 적용이 돼서 이게 원래 2년 전부터 연결을 다 했었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비상장 법인들이 엄청나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22년도 아직도 코로나였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서 연결의 의무를 빼준 겁니다. 이게 5년 아주 화끈하게 5년간 연결 안 만드니까 2028년부터는 이 조항이 다시 개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계감사 안 받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2027년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로 3번의 오른쪽에 넷째 줄에 이게 만약에 이 C라는 기업이 해외 종속기업이다. 외국에 있는 기업일 때는 우리나라 종속기업에 대한 규모 기준을 적용해라. 여러분, 외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자산이 120억이 넘고 부채가 70억이고 매출이 100억이고 종업원이 100명에서 2개 걸리면 외감이다. 이거를 해외 종속기업도 우리나라 거로 그냥 준용해서 따라라. 준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얼핏 생각하면 해외 종속기업은 그죠? 회계감사를 뭐 안 받는다 뭐 이런 말에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이것도 외국의 종속기업도 규모가 조금 해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겠고요. 분할을 했다. 이게 분할이 돼서 신설법인이다. 신설법인이면 회계감사 여부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 만들어진 시점, 분할 시점 그때 이런 규모 기준으로 따져보신다라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비외감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을 안 해요. 회계감사 안 받으면 당연히 B는 C에 대해서 지분법은 하셔야 되고요. 똑같지만 뒤에 가서 뭐죠? 중소기업 특례가 있죠. 31장이. 이 B가 중소기업이면 이거는 그죠? 지분법을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배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일 때는 그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 특례라는 조항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안 하는데 지금 B가 C는 지배하고 지배력이 있는데 회계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연결은 제외를 했어요. 그럼 지분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B가 중소기업이면 이 C 종속기업 회계감사 안 받는 기업을 지분법도 안 해도 된다. 근데 문구가 애매하잖아요. 지분법을 하라고 설명해 놓고 그러죠. 그다음에 요게 관계기업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겁니다. 뭐냐면 B가 여기 지배력이 있다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례 가서 종속기업은 무조건 중소기업이라도 지분법을 해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리고 회계사님과 한번 상담해 보세요. 논리적으로는요. 그 중소기업 특례에서 B가 중소기업일 때 C가 이거를 관계기업 뭐 지분법을 안 해도 되지만 종속기업은 지분법을 하거든요. 연결을 한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하니까 지분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상의를 하세요. 애매해서 회계사님들과 나는 자산이 5천억이 안 넘어요. 나는 회계감사를 안 받는 비상장 법인들이 있어요. 연결을 안 하는 건 맞아요. 지배력이 있어도. 그럴 때 C에 대해서 지분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라는 논란이 있다.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문구가 애매해서 한번 그러니까 연결 대상 범위는 처음에 회계사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 판단해 주시고 왜냐면 지분 꼭 뭐 과반수가 아니라 실질적 지분율이 지배력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연결이 대상이냐 아니냐부터 서로 간에 감사인들과 확정을 하고 하시고요. 오른쪽 밑에 나오죠.
국제회계 기준에 소규모 비상장 종속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자, 아까 말하지만 일반 회계 기준 비상장은 회계감사 안 받는 기업은 2027년까지 연결을 안 하는데 국제회계 기준에는 뭐라고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IFRS면 회계감사 안 받아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다만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쵸? 요게 재무제표 이용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소규모 비상장 종속기업을 연결해서 제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한국공인회계사의 뭐 이런데 이런 출간된 거에 봐도요. 그렇죠? 공인회계사 회 입장에서도 IFRS는 중요하지 않으면 이 C를 연결해서 제외해도 된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저도 이건 100%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회계사님들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너무 적으니까 여기까지 굳이 연결 안 해도 되잖아요를 물으셔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